네, 안녕하세요. 웨스턴TV 슈왕쌤의 뷰포인트입니다. 네, 지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네, 14% 이렇게 급등을 해줬었고요. 네, 이것은 이미 예상이 됐었죠. 전날, 실적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미리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이게 추세가 어떤 게 강한 추세인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아내면 우리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단기 추세는 신흥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루 이틀 말씀드린 거 아니죠? 여기서 신흥국은 한국 또는 중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왠지 중국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면 좀 불편해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 추세일지 또는 중장기 추세일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단기 추세는 신흥국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뷰포인트입니다. 본 영상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미국의 대선 이거 역시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 엎치락 뒤치락까지는 아닌데 좀 지지율차가 좀 벌어졌다가 좀 좁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역시나 경합주입니다. 스윙보트. 네, 이 경합주인데 이 북쪽에 러스트벨트 지역이 있고요. 펜실베이니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이렇게 썬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나 이제 이쪽이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러스트벨트는 이제 좀 북쪽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미국 민주당이 원래 텃밭이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트럼프가 그때 공약을 잘했었죠. 그때는 한 번은 좀 잘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한테는 졌죠. 그리고 남쪽 지역, 선벨트 지역은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선벨트 지역도 지금 이제 경합주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어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시 앞을 판단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다. 물론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좀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근에 이제 경제 면에서도 이제 해리스의 이런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지속 가능하고 뭔가 서로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윈윈하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한쪽에만 좀 치우쳐져 있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동맹 입장에서는 좀 착취적인 좀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거,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나오는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요번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제 9%대까지 인플레이션 CPI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1970년대 중반에서 후반, 이때는 물론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1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은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악이라고 하기에는 좀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한 듯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구분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왔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쪽 코비드,
이런 코로나 시절에 이게 너무 이제 현금을 막 살포를 했죠. 이런 부분이 본인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나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지속 가능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좀 해리스가 우리 입장에서도 낫다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판세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지표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국내 총생산 GDP가 3.0으로 일단은 확정치가 됐어요. 그리고 1분기도, 이건 2분기입니다. 그래서 잠정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는데, 어제 확정치가 3.0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1분기 GDP도 원래 1.4였는데 1.6으로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표가 잘 나왔었고,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 그죠?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실업이죠. 그죠? 실업률인데, 물론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총건수는 높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어제 또 경기 지표 좋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죠? 이건 매주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속 실업 수당 청구건수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근데 뭐 크게 어떤 그 흐름에 뭐 어떤 변수를 줄 만큼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미국의 경기는 현재까지로 일단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GDP도 2분기 좋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패드워치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그 11월에서도 그 빅컷을 예상을 좀 이쪽에 좀 분위기가 이랬었죠. 근데 어제 경기 지표가 좋으면서 지금 뭐 거의 뭐 50대 50이에요.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0.25 베이비 컷이냐 빅컷이냐 요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이게 확률이 지금 반반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다? 국채금리는 올라가죠. 그쵸? 최근에 좀 반등해주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요번에 연준이 0.5 해서 비컷을 해서 경기 침체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경기 지표는 나름 괜찮아요. 미국이. 그래서, 국채금리도 올라갔고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 강세가 조금은 약해지겠죠.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제 예고됐던 바로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주가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어제 제가 뷰포인트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는 뭐 경기 지표도 좋았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조금은 이제 윗골이 좀 달렸죠. 그리고 지금은 약보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강력한 어떤 이렇게 모멘텀이 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약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뭐 당연히 그죠? 시외에서 14% 15% 그리고 어제 14.73%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음봉이죠. 그래서 물론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있었는데 이게 사우디가 이제 100달러를 포기하고서 증산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예고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헤즈볼라의 어떤 격화되면서 분쟁이 격화되면서 뭔가 이제 좀 약간 불안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제가 유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산유국이 많다, 그렇죠? 이게 오펙이 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결국에 미국에서는 물가가 안정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셰일 가스라든지 셰일 오일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뭐 동해 유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전 세계가 땅만 파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뭐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하면 석유 이제 사용량이 많아져서 이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근데 이제 사우디도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거죠.
본인들만 이제는 증상 안 하면 이제 본인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마저 증산을 하게 되면 유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가가 좀 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WTI 그죠? 이렇게 어제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가에 좀 베팅하는 분들도 좀 있었지만 제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 상승하기는 크게 유가가 올라가기 어렵다. 예,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도 물론 뭐 선물도 있고 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신 분들 있으시면 네, 일단 다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뭐 우리 웨스턴을 같이 하시면 네, 이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분은 엔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요. 하여튼 예, 아시아 증시입니다. 어쨌든 근데 뭐 미국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는 이제 왜냐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긴 쉽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떻다? 역시 항생 중국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대만도 지금 오늘 대만도 그냥 보합권에 있고요. 니케이도 보합권에 있습니다. 역시 제가 뭐 단기적인 추세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단기일지 중장기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이 좀 좋다라고 얘기하면 또 진짜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일단은 그냥 애둘러서 신흥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쨌든 단기 추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더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달러 엔 환율 보니까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 않고 또 엄청나게 빨리 일본이 금리 상승을 인상을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 장기간에 거치면 결국 엔화가 강세가 되긴 하겠죠. 그죠? 좀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생 일봉입니다. 네,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네, 오늘도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로 보면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지만,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요 지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 지점에서 중국이 좀 살아나고 있다 반등. 이때는 정말 단기 추세입니다. 이때는 정말 단기 추세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와줬죠. 이때 좀 언급 이쪽 괜찮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번 눌렸죠, 그죠? 눌렸다가 이번에 또 강력하게 역시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자마자 부양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냐 단기냐라고 봤을 때 장기로 볼 때는 일봉으로 보면 안 되겠죠. 주봉으로 보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좀 정고점에 비해서는 한참 모질라죠.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보다 사실 못해요, 이게. 이게 이제 코로나 때보다 못합니다. 지금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주봉상 쌍바닥 찍어줄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다시 이제 바닥 찍어주고, 반등한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중국이 못하진 않아요. 그 샤오미, 비아디, 전기차, 그리고 핸드폰 이런 쪽을 못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세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웰스탁은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정확히 알아야 시장에 좀 대응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충분히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저의 소견입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가야지 무조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죠? 최근에 좀 시장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봐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라든지 이런 항생 같은 경우는 물론 올라는 왔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또 52주 신고가긴 하지만 물론 예전하고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죠?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물론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돼도 저지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관세 때리고 해도
한계는 좀 있다. 그리고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큽니다. 그죠? 인구가 너무 많아요. 시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사실 이거죠. 우리는 시장이 작아요. 주고 나서나 우리는 수출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자체적으로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입니다. 네. 이거에 보면 정말 아쉽죠. 그죠? 반등은 해주지만, 미국에도, 중국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좀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가 시장이 좀 작아서 그렇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국내외로, 그죠?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부분, 어제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어제도 상승했는데, 이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뭐 중국보다 못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낫거든요.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뭐 거기보다 못하진 솔직히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모습이 좀 아쉬운 것뿐이고 강력하게 좀 뚫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 코스피 주봉 혹시나 뭐 중국보다 못하냐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알고 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닥 일봉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뭐 우리나라 올해 안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별 종목군에서는 이제 오늘도 나쁘지가 솔직히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충분히 관심 종목 올렸던 종목들이 워낙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박수치고 막 이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좀 물렸던 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덕입니다. 현물 오늘 또 매수예요. 그리고 선물은 좀 약간 매도긴 하지만 오늘은 좀 매수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5천억 가까이 매수였고 오늘도 2천억대 매수입니다. 야, 이제는 뭔가 좀 살아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오늘 뭐 선물 좀 매도라고 해도, 그쵸? 이건 롱숏으로 보면 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롱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선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아쉽죠, 그죠?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아쉽습니다. 이게 어제도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웨인이 또 매도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된다, 장 마감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뭐 상승했습니다.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겨울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죠? 모건 스탠리에서 조금 많이 오버했고, 나쁜 놈들이죠.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무시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그죠? 바로 추세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어제도 사실은 이제 장 초반에는 오전에는 한 100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근데 장 마감하고 나니까 여지없이 또 매도입니다. 이것도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삼성전자를 매도했는데도 매수가 5천억이었으면 다른 걸 많이 매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대신에 변동성이 좋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오늘 프로그램도 좀 매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단번에 바로 추세 전환은 좀 쉽지 않다.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제 그 관련 종목 해가지고 관심 종목해서 올려드렸던 게 있죠. 그래서 메타의 저 오라이언 이건 뭐 영어식 그쵸? 미국식 완전히 본토 발음 비슷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이거 오리온으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오라이언 했는데 AR 기기, 그쵸? AR 글래스 요거 이 안에 뭐 모든 게 다 된다. 사실 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이거 양산화되려면 27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3년 남았어요, 3년.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고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이렇게 뭔가 실적으로
반영되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테마이고 이런 것도 좀 일단은 좀 짧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필요 없네? 아니 이게 뭐 바로 됩니까? 이건 좀 많이 오바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또 AR, 가상,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발전을 했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어요. 빨라야 26년 아니면 27년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테마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제 뉴프런스 관심 정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와 요즘 관심 정보 무섭습니다. 올려주기만 하면 다음날 빵빵 가요. 예, 막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뭐 뉴프렉스, 그래서 오늘도 17% 현재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각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61선, 뭐 120선 한 번에 뚫어버리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튀고 있죠.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 섹터가 많이 눌려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프렉스를 어제 관심 정보를 올려드린 이유는 여기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죠. 실체는 바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적이 여기는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제가 관심 종목 올려드릴 때 우리 레스탁이 제가 우리 시행쌤이 올려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뉴프랑스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네, 요거는 FPCB라고 했습니다. FPCB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해서 그쵸? 반도체 요런 기기들이 작기 때문에 뭔가 구부릴 수 있는 이런 그런 이제 기판입니다. 그것을 FPCB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메타 쪽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된다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대신에 오늘 뭐 메타버스가 오랜만에 급등했어요. 자이언트 스텝, 뭐 NP, 스코넥 뭐 많죠, 그죠? 베스트 상한가 같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일단은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면 그게 실적 어쩐 실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인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만큼 보급이 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뭐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좀 시세가 좋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우하향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받아치고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이언트 스텝도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좀 풀리고 뭐 이런 흐름인데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튀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흐름은 흐름인데, 근데 이제 대놓고 제가 좀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적자가 누적이 엄청나게 뭐 1년 이상 이렇게 막 됐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오늘 상한가 넥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시총이 뭐 1천억도 안 돼요.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NP도 단기 순이익이 좀 흑자로 돌아설 때도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우상향하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그죠? 성장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워낙 좀 바닥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겉터양 텄으니까 이제 추가 상승했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많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그리고 MP 그죠? 우리가 MP도 많이 봤죠, 그죠? 여기는 뭐 3바닥 찍었네요, 그죠? 3바닥 찍고 그다음에 오늘 또 겉터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뭐 메타버스 쪽이 이렇게 많이 좋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아직 뭐 저평가라고 고평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면 아직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좀 더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메타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컨텐츠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어제 뭐 SM이라든지 뭐 하이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엔터 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이제 많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엔터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뭐 JYP라든지 YG가 이렇게 많이 좋지 못했는데 다 이유는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YG도 이제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죠? 베이비 몬스터, 뭐, 기대는 좀 했었습니다만, 기대는 좀 많이 못 미쳐서, 추가적으로 많이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도 뭐, 3만원에선 좀 지지해주고, 어제 SM 하이브에서, 오늘, YG 엔터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통의 엔터 명가이죠. 물론 좀 예전보다 많이 퇴색은 했지만, 그러더라도, 아직 죽지 않는다. 여기 테디라고 하는 또 그런 유명한 또 PD가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일단 나쁘진 않고요. 어쨌든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엔터의 방향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역시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란 얘기죠. 이제는 바닥치고 올라올 때는 맞다.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G, 그죠? YG를 또 안 데려가면 또 이제 서운하죠, 그죠? YG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JYP죠, 참 JYP. JYP도 안 데려가면 좀 서운하죠, 그죠? 전통의 엔터 명가인데, 그래서 오늘 JYP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뭐 당연히 뭐 그 이틀 전에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맥스, 그죠? 중국 쪽에 매출이 커요. 물론 미국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코스맥스 자체가 중국 쪽에 CDM 뭐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화장품 좋은데 코스맥스가 그동안 조금은 이제 못 갔던 이유는 이제 중국 쪽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결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역시 오늘도 이제 11%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티움도 뭐 말씀드렸죠. 이쪽도 임플란트, 그래서 필수 소비재입니다. 화장품, 임플란트 다 필수 소비재인데 역시 중국의 경기가 워낙 위축이 되었다 보니까 계속 우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역시 이제 중국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의 추세가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진짜 안 좋았던 게 이제 석유화학이죠. 금호석유 말씀드렸고 오늘도 금호석유도 3% 반등해주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무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8만원에서 지지해주고 있고 이렇게 뭐좀 이평선을 하나씩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것이 추세가 강한지를 봐야 돼요. 추세가 어떤 것이 강한지를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이 예전에 좋았으니까 계속 좋을 거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은 좀 마인드를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중국은 안 돼, 안 돼. 그쪽은 되면 안 돼.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경제나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오픈마인드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생이 이제 뭐 52주 신고가긴 하지만 과거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겨우 이제 뭐 무릎 정도 올라왔을까 뭐 이 정도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갈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우리가 열린 눈으로 봐야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탁 스터디 멤버를 모집합니다. 웨스탁에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뭐 주식 상담 또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369-3440.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